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2일 정오를 넘었었습니다. 지난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3대 불량 국가로부터 도전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당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북한은 연속해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란은 이란 핵 협정에서 부분적으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 미는 후한 과이도 측근들을 지금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악의 축 3인방이죠. 악의 축 3인방인데 이 악의 축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 가지고 트럼프를 지금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선 악의 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xis of Evil이라고 그러죠. Axis of Evil. 이 유명한 말은 누가 썼느냐?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즉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의회 연설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테러를 지원하고 테러를 확산시킨다 이거죠. 테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이라크는 그 다음 해에 쳐들어가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만은 북한 정권과 이란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과 이란은 긴밀하게 핵 미사일로 협조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는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게 베네수엘라입니다. 마두로 정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있는 세 나라를 미국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짚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취임 2년을 넘어서 3년째 들어서고 내년에 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말은 강하게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행동이라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세 나라가, 이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 집단, 세 세력이 아주 트럼프의 약점을 간파하고 만만하게 보고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길들이겠다는 불량 국가들이 오히려 트럼프를 공격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세 나라를 로그 스테이트라고 해요. 로그 스테이트라고 하면 깡패 국가 또는 불량 국가 이런 뜻이죠. 우선 여기서 세 나라 중에 이란은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란이 핵 개발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오랜간의 협상을 해가지고 유럽도 참여하고 미국도 참여해가지고 동결하는 이란의 핵 물질 생산과 핵 개발을 동결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자마자 이 합의가 잘못되었다면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이 합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 이란에 대한 제재, 특히 석유 수출을 제재를 하니까 이란이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최근에는 우리도 그런 부분적으로 핵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부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또는 미국과 손잡은 세력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한다는 기미를 보이니까 지금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을 보내고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루어진 것은 다 적폐로 보는 거하고 좀 비슷한 심리예요. 이란 핵 협상도 적폐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바마의 적폐다 이거죠.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전략적 인내.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때릴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옥죄한다 하는 게 전략적 인내인데, 그것도 일종의 적폐로 몰아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는 초기 2년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강화를 하고 군사력도 쓸 것처럼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중재하는데 말려가지고 김정은과 만난 다음에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을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김정은과 나는 뭐 특별히 연애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도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만나서 가지고는 김정은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겨우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함정에서 빠졌던 데서 부분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김정은에게 연연하고 있는 사이에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는 한 2주 전에 후안 과이도가 군대를 자기 편으로 돌려가지고 결정적 날이 왔다 해가지고 마두로 정권을 타도하러 나선다고 거리로 나섰을 때 트럼프, 폼페오, 볼턴이 일제히, 펜스까지 일제히 이제 마두로 정권 물러나야 된다라고 응원을 했는데, 그날 쿠데타가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이 과이도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좀 우습게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우습게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지금 마두로는 과이도 측근들을 지금 잡아들이겠다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이 깡패 같은 나라 세 나라한테 계속 이제는 도전당하고 있다. 이러면은 폼페오의, 볼턴의,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이거 아마추어 수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또 트럼프와 볼턴 사이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속으로 볼턴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볼턴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볼턴이 북한을 더 몰아붙여야 된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제재안을 들고 왔더니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그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일종의 책임 전가죠. 트럼프가 잘못하는 게 많죠. 볼턴, 폼페오는 그나마 잘못하는 트럼프를 쫓아다니면서 말리느라고 지금 급급합니다. 폼페오는 사석에서는 북한 핵 문제 이거 해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CIA나 미국 군부의 의견, 전문적인 의견을 자꾸 무시하고 자기의 충동적 의견대로 가는 거예요. 충동에 맡겨놨으면 아마 주한미군 뺐을 겁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있었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거는 국방부와 전혀 논의하지 않고 멋대로 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겁니까? 더불어 그 이유를 댄 게 돈이 너무 든다. 또 주한미군 빼고 싶다. 그러니까 마티스 국방장관이 정색을 하고, 주한미군은 미국이 지금까지 해외에 투자한 가장 좋은 안보 투자입니다. 이것은 미국 본토를 지키는 전초기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겨우 만류했다고 합니다. 겨우 만류.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안 듣고 충동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동맹국가의 공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은 무엇보다도 나토 국가죠. 나토 국가, 나토 유럽 국가들은 다 이란과의 핵동결 합의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야기만 듣고 트럼프는 일방적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지금 이란이 보기에는 유럽은 우리 편인데 미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하니까 미국을 만만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공조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김정은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완전히 조금 약간 미친 사람 비슷하게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게 되었고 볼턴, 그나마 말리는 볼턴이 좀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이 국제 문제는 장사꾼이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미국 국가 이익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에요. 미국의 위치는 자유세계의 보루입니다. 자유세계 지도자 아닙니까? 그만한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난 몰라라. 미국만 챙기면 된다. 특히 미국의 백인 유권자들만 챙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보 문제를 보기 시작을 하면은 세계 질서가 혼란에 빠집니다.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내건 고귀한 가치, 자유, 인권, 법치를 수호하는 하나의 언덕 위에 등불처럼 있었던 것이 미국이었고 이게 그것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국력이 있었으므로 미국이 6.25처럼 남침을 당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고 200만 명을 보내가지고 15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하면서 또 이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이야기를 했다가 뒷감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되말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의 축이 이제는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이 불량국가, 깡패 국가라고 미국이 부르는 그런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만 같은 사람, 레이건 같은 사람, 바로 가치관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 투사라는 입장에 서가지고 항상 유엔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트루만 대통령이 최초로 유엔군의 해외 파병, 한국전에 유엔군이 들어온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이라는 기구가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행사했다 이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기구가 군사력을 행사했다는 위대한 이정표를 남긴 트루만, 레이건이 참 그리워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